2020년 6월 2일 오후 2시 무렵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간도로에서 경계석을 들이받고 약 10m 아래의 비탈길로 떨어진 뒤 차에 불이 붙었다며 다급하게 119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시 차량은 충격으로 불이 붙어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전체가 다 타 있었어요. 해당 차량에 타고 있었던 이들은 결혼 25년 차의 50대 부부. 119에 신고 전화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요, 자기도 많이 다친 상태였는데 아내는 의식 없지, 차는 불나고 난리 났지 놀래서 본인이 아내를 차량 밖으로 꺼내 의식 잃은 아내한테 죽으면 안 된다며 제발 살아달라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19가 도착하자마자 제발 우리 아내 좀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사고 13일 만에 아내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 어떻게 나게 된 걸까? 이 남편의 말은 이렇습니다. 사건의 그날 이제 며칠 뒤에 가족끼리 캠핑을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 여보, 우리 둘이 사전 답사를 다녀오자. 그래서 두 분이 캠핑장 사전 답사 가겠다고 차를 몰고 나왔고 이때 운전을 아내가 했는데 갑자기 야생동물이 차 앞으로 쑥 튀어나와 아내가 놀라 핸들을 팍 꺾었고 그렇게 차가 추락, 불까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의 말에 이 아내분 쪽 가족들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 원래 이 캠핑을 좀 즐기는 캠퍼라고 하면 보통 집에 뭐 장비가 있다거나 캠핑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다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이 집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 캠핑 장비도 없었고 이때 당시 딸이 또 수능 준비로 바빴는데 이때 가족 캠핑 여행을 계획하고 굳이 답사까지 갔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차가 전소됐다면 분명 큰 충격이 있었다는 건데 사고 주변 어디에도 부딪힌 흔적이 없을 뿐 아닌 기가 막히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차가 딱 멈춰 있고 거기다 방금 그랬잖아요. 아내가 운전했다고. 여자가 운전석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운전석 시트 남자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당기게 되죠. 그런데 사고 당시 이 운전석 시트는 아내가 운전했다고 하기에는 시트 위치가 좀 이상했습니다. 결국 이 교통사고 발생 3년 만에 남편, 아내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아니, 이 남편 말은 이래요. 내가 진짜 아내를 죽이려고 했으면 차에 불까지 나고 위험했는데 거기에 나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미쳤냐고.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고를 내가 미쳤다고 내냐. 나도 그때 그 사고로 많이 다쳤다. 내가 아내를 죽이려고 했으면 사고 내고 그냥 도망갔겠지. 뭐하러 내가 119에 신고했겠냐. 그리고 사건 당시 차에 불이 붙었는데 아내를 죽이려고 했으면 그냥 냅두고 나 혼자 나왔겠지. 나 그때 아내 필사적으로 차 안에서 끌어내 살리려고 심폐소생술까지 했었다. 내가 심폐소생술 해서 아내가 살아나면 내가 죽이려고 한 거 아내는 알고 있는 건데 날 가만히 두겠냐. 내가 죽이려고 했다면 왜 이렇게 행동했겠냐. 이거예요. 사건이 아닌 이건 사고라고. 실제 당시 남편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남편의 주장은 이런데 남편의 말만 믿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우선 이 아내분은요, 평소에 운전을 좀 무서워하셨던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면허는 있지만 운전은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그날 남편의 대형 세단을 운전했다. 거기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남편은요, 갑자기 딸한테 전화를 걸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딸, 경찰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엄마 운전 종종 했었다고 얘기해? 평소 운전을 무서워했다는 아내가 진짜 사건 당일 차를 운전한 건 맞는 걸까요? 이 남편의 말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고 쭉 갔는데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음주운전 걸려서 면허 취소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면허 정지. 그러니까 놀란 아내가 뭐야, 당신 면허 정지 상태인데 지금 운전한 거야? 미쳤나봐. 내려 내가 할게 해서 중간에 교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 이 아내 이미 차를 몰기 이전에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된 거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남편의 면허 정지 통지서가 아내분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편의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던 아내가 중간에 굳이 자리 바꿔 핸들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고 나고 이제 아내분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그렇게 한 10시 반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집에 오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사고 당시 아내가 입었던 옷을 막 빱니다. 아니, 옷을 빨면 그걸 넣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남편 아내 옷을 막 빨더니 쓰레기 봉투에 넣어요. 그걸 이 딸도 그렇고 아내분의 가족들이 보게 됐는데 보는 순간 느끼셨대요. 아, 지금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다시 회복돼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시 못 살아날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구나. 어떤 이유에선가 사고 당시 아내가 입었던 옷을 몰래 버렸다는 남편 뿐만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와 한 달 사이에 아내와 이 지금 사고 난 이 장소를 9번이나 왔었던 거예요. 같은 장소를 9번이나. 그때마다 이 남편 이상한 행동을 했었다는데 이때 이 아내분도 좀 이상하다 느끼셔가지고 가족한테, 자매분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셨던 거예요. 실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남편이 차를 타자마자 블랙박스 그걸 꺼버리는 거야. 그러더니 막 이상한 산돌배기 이런 데로 가는 거야. 막 여기저기 돌다가 어디 저수지 있는 데로 가대. 아니, 길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블랙박스 다시 연결은 해놨거든?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 2019년도에 내가 그 코너길에서 사고 났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때도 남편이랑 같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났었는데 그때 내가 조수석에 있었는데 내 쪽으로 박아버렸거든? 그래서 내 쪽 에어백만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 그 후에 또 이러니까 내가 뭔가 좀 이 남편 하는 짓이 구린 게 느낌이 영 이상해.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더 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원통한 거잖아. 실제 이 아내분이 이렇게 자매분하고 통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내분 또한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 이 아내분을 제일 처음 확인했던 의사는요, 외상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신고받고 119 대원이 갔는데 외상으로 심정지가 돼서 온 사람이 다시 심장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된대요. 극히 드물다고. 그런데 이때 이 아내분 심정지로 왔는데 병원에서 막 심폐소생술하고 조치하니까 심장이 다시 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보니까 심장은 다시 뛰는데 뇌가 엄청 부어있네. 이 말인 즉슨 이미 심장이 멈춘 다음에 상당 기간 뇌에 산소가 가지 않아 뇌가 이미 붓기 시작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도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하셨대요. 사고 나자마자 놀래서 전화한 거였을 텐데 시신 상태는 그녀가 죽은 지 꽤 시간이 흘렀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아내 몸에 아무 출혈이 없어. 피가 전혀 아무데도 난 데가 없어. 불까지 났었다는데 이상하잖아요. 담당 의사는요, 만약 가정을 해서 아내를 질식시키고 심장을 멈추게 한 다음에 교통사고처럼 위장했다 하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CT상 왜 뇌가 부어 있었으며 왜 피가 없었는지. 아내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은 한 낚시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오후 1시 51분 무렵 남편과 함께 이곳에 들린 아내는 한참 낚시터를 보다가 차를 타고 떠나는데 이때 운전한 사람 남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약 3km, 시속 50kg의 속도로 주행했을 때 사고 현장까지 딱 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119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30여 분 뒤인 2시 23분이에요. 게다가 사고가 난 지역이요,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고, 남편이 그랬잖아요. 아내가 운전하다가 야생동물이 튀어나왔다고. 견인차 사장님 그리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곳에서 야생동물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본 적도 없고 이 남편이 처음이라고. 거기다 갑자기 야생동물이 튀어나와 그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팍 돌렸다면 도로에 뭐가 남습니까? 스키드 마크가 생기게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현장엔 이 스키드 마크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하기 전 이 비어있는 30여 분 동안 이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는요, 차 형태를 보고 만약 당시 차가 30에서 40km로 제 차로를 통해 주행했다면 경사가 급한 도로니까 가면서 차가 롤링되면서 뒤집혀 전복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발견 당시 차량은 반듯하게 서 있었죠. 이걸 봤을 때 아무래도 사건 당시 이 차가 상대 차선으로 넘어갔다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쭉 차가 발견된 숲 쪽으로 그냥 냅다 꽂은 거 아닐까 추정했습니다. 아마도 운전자가 시속 10km 미만, 10km 미만의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에 낭떠러지 쪽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이 난 이유는 뭐였을까? 원래 이 불은요, 엔진에서 불이 나면 엔진만 타고 운전실 내부에서 불이 나면 운전실 내부가 타고 이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다 탔어요. 이러는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없다고 합니다. 방화. 일부러 차에 불을 질렀을 때. 전문가가 봤을 때 그냥 부딪혀서 차 전체가 탈 만큼의 충격이나 손상이 갈 만한 부분은 없다.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이 전소됐다면 그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속 10km 정도 느린 속도에 별다른 충돌도 없었다면 아내분은 도대체 왜 사망하신 걸까요? 실제 이 아내분 부검까지 진행했어요. 부검 결과 심정지의 원인을 교통사고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입술 앞니 앞쪽에 있는 점막에 다발성 좌상이 있다. 이건 코와 입을 막았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다 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오후 1시 51분 무렵 낚시터를 벗어난 남편이 아내를 질식시켜 살해하고 저속으로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에 차에 불을 질렀을 거라는 것. 그리고 아내의 심장이 정확히 멎은 뒤에야 119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인 게 맞다면 그의 목적은 뭐였던 걸까요? 왜? 아내 측의 가족분들은 아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2020년 6월 2일 사고가 난 후에 얼마 안 가 무려 3군데의 보험회사에서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해 갔다는 거예요. 기막힌 일은 더 있습니다. 이 아내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검찰이 추적해보니 이 남편이 자기 부동산 사무실 IP로 아내 모르게 아내의 여행자 보험을 연장한 게 확인된 겁니다. 아내 명의의 여행자 보험까지 몰래 가입했던 남편. 그가 그 보험을 연장한 건 사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봤을 때는 연장하고 바로 사고 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또한 여행자 보험금 그것 타려고 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더 있습니다. 당시 부부가 공인중개사이자 다세대 주택 관리자였어요. 몇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내 이름으로 계약해 놓고 아내분이 사망하셨잖아요. 그 뒤에 이 남편이 이제 보증금 있잖아요. 계약 끝나거나 했으면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 계약 완료가 됐어요. 보증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줘요. 그 상황에서 세입자가 우선 방을 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세입자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계약 완료된 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은 그분이 그냥 우선 짐을 뺐죠. 그랬더니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아서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웃긴 건 이런 계약할 때 아내 이름으로 했을 뿐 아닌 이때 남편 죽은 아내 이름을 이제 성함으로 막 얘기할 뿐 이 여자가 내 아내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세입자 계약자한테 아내가 아닌 대표님이다 혹은 아내분 이름으로만 남남마냥. 그래서 집 세입자분들이 부부 사이인 줄도 몰랐대요. 아내가 숨진 뒤에도 아내 행세를 하면서 다 아내가 한 거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남편. 그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약 40명, 그 피해 금액만 총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죽은 아내의 명의까지 이용했던 남편.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아내를 죽인 이유는 당시 남편이 대출금이 있었나 봐요. 이걸 막 돌려막기 하고 있었을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구하려고. 25년을 함께했던 아내가 숨진 지 3년,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남편은 그냥 살고 처리로 간단히 끝냈으면 되는 것을 괜히 아내 쪽 가족들이 부검하고 막 난리치는 바람에 뭐하러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냐는 거야 나는. 아니 교통사고로 2, 3년 가는 게 어딨어.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겠지. 여튼 난 너무 억울해 미치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캠핑장 잘 알아보고 싶어서 한 달에 9번이나 그 길을 갔던 거고 한 번도 고라니든 뭐든 야생동물이 나온 적도 없는 곳에서 진짜 우연찮게 그날 그곳에 야생동물이 나왔던 거고 저속으로 달리다가 그 사고가 났는데 하느님의 뜻이었는지 기적처럼 딱 나무와 나무 사이에 차를 박았고 저속으로 달리다가 부딪힌 거였음에도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불이 나 차 전체가 다 타버렸고 이미 남편의 면허 정지를 알고 있었던 아내가 그날 깜빡해서 남편 운전대 잡게 하고 출발했다가 중간에 생각나서 생전 운전도 무서워서 안 하시는 분이 그날 그 시간에 딱 운전대 교대해 운전 시트까지 뒤로 쭉 젖혀 운전도 못 하시는 분이 되게 불편한 자세로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나신 걸까요? 진짜 우연히 사고 전날 내일 아내와 캠핑장 답사 또 가니까 여행자 보험 끝나지 않았나? 그거 연장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아내를 위하는 그 생각에 그냥 아내 몰래 연장한 건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사고가 난 거고 아내 사망보험금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연락 와서 그냥 받은 것 뿐이었고 아내의 시신 상태 또한 이상했죠. 이 모든 게 우연이고 이것들이 그날의 진실인 걸까요?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내분이 사망하신 후 이 남편은 지인한테 좋은 외제차 하나 소개해달라고 이런 말도 했었다는데 이 사건 정말 모든 게 사고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건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한 여성의 사망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